안녕하세요 형님들, 스마트토토입니다. 자, 오늘 국내 경기 오후 경기죠. 오늘 10시 분석 준비했으니 안 좋은 흐름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남자 배구 OK저축은행 대 현대캐피탈. OK저축은행은 4연패로 분위기가 많이 다운됐죠. 과연 홈에서 현재 5연승 중인데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현대캐피탈은 2연패로 분위기가 꺾였죠. 과연 원정에서 승리를 거둬 1위 싸움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경기는 OK저축은행이 자기들의 홈에서는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충분히 홈이 점을 가져갈 것 같고, 반면 현대캐피탈은 지금 원정이랑 약점 가지고 시작하는데 최근 범실에서 조금 문제로 보여주고 있고, 지난 경기에서는 또 세터가 또 폼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조금의 영향을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워낙 옥저가 형캐랑 비비죠. 전 이 경기는 옥저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전 옥저 역배승까지 보면서 프렌 그 다음 184.5라 하면, 그래도 최근 옥저의 원정 폼을 생각한다면, 원정 경기력을 생각했었다면 옥저 쪽으로 손이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바도 괜찮은 선택지지 않을까. 저는 현대캐피탈이 만약에 승리를 가져가더라도 범실로 인해서 두 세트는 준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는 프렌의 오바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여자 배구 페퍼저축은행 대 흥국생명. 페퍼저축은행은 지금 직전 경기 기업은행에게 패배를 하였죠. 과연 홈에서 승리를 거둬 분위기를 다시 올릴 수 있을 것인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반면 흥국생명은 2연패 중이죠. 과연 원정에서 연패를 끊을 수 있을 것인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저는 페퍼저축은행이 직전 경기 기업은행한테 한 경기력을 보면 진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킹켈라, 그 다음 빅토리아까지 중간에 빠졌었는데 그거를 비빈 것도 아니고 3대1로 진 거면, 전 이거 페퍼저축은행 아무리 홈에서 괜찮은 모습 최근 보여주고 있다고 하지만은 절대 갈 수는 없습니다. 반면 흥국생명도 분위기가 많이 꺾였죠. 지금 2연패로. 과연 원정에서 연패를 끊을 수 있을까가 또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흥국생명은 어, 정관장이랑 또 많이 지고 왔죠. 근데 충분히 질 수 있다 생각해요. 한 번씩은 막 거기서 막 각성을 하면 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페퍼저축은행이 최근 조이의 폼 떨어지고 있죠. 최근에. 그 다음에 또 남은 선수들이 하는 짓 보면 흥국생명이 훨씬 낫거든요. 흥국생명이 지금 폼이 안 올라와서 그렇지, 아무리 원정이라 하더라도 지금 페퍼저축은행에 저 하는 거 보면 흥국생명이 훨씬 블로킹, 그다음 서브, 모든 면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전 이 경기는 흥국생명의 배당이 너무 많이 잘 받았죠. 전 이 경기는 흥국생명 승, 마인승까지 보면 182.5라 하더라도 흥국생명의 학살이 예상되는 바, 한 세트를 주더라도 언더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K리그 전북현대모터스 대 부천FC. 전북현대모터스는 직전 경기 슈퍼컵에서 대전에게 2대0으로 깔끔한 승리를 거두었죠. 과연 홈에서 깔끔한 또 한 번의 승리가 가능할까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반면 부천FC는 1부 리그로 승격을 하였죠. 과연 지난 시즌 우승팀 전북에게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전북현대는 홈이점을 가지고 경기를 치르죠. 정정용 감독이 이번 시즌 부임하였는데 강한 전방 압박, 그다음 공수 밸런스를 좀 중요시하는 감독입니다. 반면 부천FC는 원정에서의 조금 약세를 가지고 시작하고, 부천FC는 빌드업 축구, 수비적인 축구를 우선시하는 팀입니다. 저는 이 경기는 전북현대가 홈이라는 점, 높은 수비 라인을 형성할 것 같고, 그다음 계속해서 공격을 이루어 부천FC의 약한 수비 라인을 계속 두드려 골을 넣지 않을까. 전 이 경기는 언더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오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저는 전북현대가 한 골을 넣는다. 당연히 전북현대가 넣을 확률이 높겠죠, 부천보다. 한 골을 넣는다면 부천FC도 라인을 올리면서 충분히 역습, 역습 아니면 바로 침투를 행하는 동작을 하면서 충분히 다득점 싸움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경기는 전북현대 마햄보다는
배당을 노리시는 분들 계시면 저는 오버를 추천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부천FC가 수비적인 축구를 한다고 해서 절대 득점이 안 나는 게 아닙니다. 전북현대도 수비가 워낙 좋긴 하죠. 하지만 저는 전북현대 혼자서도 오버가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부천도 어느 정도 도와주지 않을까. 괜히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올라온 게 아닙니다. 전 이 경기는 전북승, 마인승, 그 다음 오버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수원 삼성이랑 그 다음에 그 서울 이랜드 직전 2부 리그 그것처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경기 제주 SK 대 광주 FC. 제주는 이번 시즌 과연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가 오늘 홈경기의 경기력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과연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반면 광주 FC는 이정효 감독이 없죠. 과연 이번 시즌 얼만큼 달라졌을까가 또 하나의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제주 FC는 홈이점을 가지고 경기를 치르죠. 공식적인 축구, 빌드업 축구가 전술인 제주인데 과연 이번 경기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반면 광주FC는 원정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시작하죠. 광주FC는 수비적인 축구, 압박 축구, 공수전환을 이정규 감독이 새로운 감독이죠. 새로운 감독 이정규 감독이 중요시하는 축구입니다. 저는 이 경기는 전형적으로 언더사이드가 맞지 않을까. 제일 좋아 보이는 건 광주FC가 수비 축구로 밀어간다면 제주 SK는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할 거예요. 하지만 광주FC가 그래도 직접 이정효 감독이 워낙 수비 밸런스는 좀 좋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정효 감독이 생각이 있으면 공격 쪽에서 문제가 생기지 수비적에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전 이 경기는 무승부 광주 프랜을 보지만 언더가 가장 좋은 선택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경기 2부 리그죠. K 한국 대구FC 대 화성FC. 대구FC는 강등당하였죠. 2부 리그로 과연 학살을 다시 하고 1부 리그로 승격을 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반면 화성FC는 직전 시즌 어중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과연 대구에게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전 대구FC가 충분히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빠른 역습 공격적인 축구를 우선시하는 대구FC다 보니 충분히 좋은 모습을 공격적에서 보여줄 것 같습니다. 전방 압박도 좋죠. 그 다음에 대구FC는 이번 2부 리그로 갔는데 전력이 더 강해졌습니다. 중원에는 한국영, 윤재문 미드필더들을 영입하였고, 그래서 중원 경쟁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다음 수비수에는 김주원, 황희택을 영입하여 수비를 보완하였죠. 전 대구FC가 이번 경기는 학살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대구FC 혼자서도 오버를 내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반면 화성FC는 원정이라 약점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화성FC는 공격적인 축구를 좀 우선시하는 팀이고, 그다음 압박 축구, 높은 활동량을 우선시하는 차두리 감독입니다. 전 이 경기는 화성FC가 그렇게 붙는다 하더라도 대구 승, 대구 마행 2.5 오버가 가장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대구 승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왜 오르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경기 충북 청주 대 수원FC. 충북 청주는 지난 시즌 아쉬웠었죠. 과연 홈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수원FC는 아쉽게 강등을 해오였죠. 2부 리그에서 잠시 확인해주세요. 과연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가 수원FC에서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북 청주가 홈점을 가지고 루이스 퀸타 감독이 이번 경기에서 나오죠. 과연 조직력 축구, 빠른 공수 전환, 공수 밸런스를 강조하는 루이스 퀸타 감독인데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반면 수원FC는 원정이랑 악전 가지고 시작하고 공격적인 축구, 빌드업 축구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죠. 전 이 경기 루이스 퀸타가 충북 청주를 바꿔놓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래도 몇 경기 치러 보면서 바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수원FC는 1부 리그인 짬밥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 전 수원FC 승. 그래도 충북청주가 홈이점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그래도 좋은 밸런스를 가지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햄무 그다음 2.5 언더를 보지 않을까. 좀 신중한 경기가 이루어질 것 같네요. 저 경기는. 다음 경기 용인FC 대 천안시티. 용인FC는 2부 리그로 왔죠. 과연 홈에서 2부 리그 최약체인 천안에게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반면 천안시티는 지난 시즌 너무 못했죠. 과연 원정에서 2부 리그의 맛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용인FC는 홈이점을 가지고 경기를 치릅니다. 공수 밸런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냥 공수 전환에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게 2부 리그에서 통할까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천안시티는 원정이랑 약점을 가지고 시작하고 박진서 감독이 이번 경기부터 감독으로 사령탑에서 지시를 하죠. 박진석 감독은 압박축구, 수비적인 축구, 역습축구를 우선시하는 감독인데 전 이번 경기는 화끈한 경기력이 치러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천안시티가 아무리 수비적으로 하더라도 용인시티는 2부 리그에 온 그런 경기력을 보여줄 겁니다. 전 천안시티의 역배를 보겠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용인FC가 아무리 홈이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조직력이 그래서 많은 선수들을 영입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직력이 어느 정도 2부 리그 천안시티보다는 깨진다고 생각이 들고 나 밸런스도 전 천안시티가 더 우선 조금 위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직전 경기 그 안산이랑 김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상대가 안 됩니다. 이게 조직력이랑 그런 거 다 갖춰야 돼요. 공수 밸런스. 첫 번째 바로 골 넣어도 바로 4대1로 져버리잖아요. 이 경기도 저는 1대2 아니면 1대3 봅니다. 그만큼 2부 리그가 쉽지 않다는 거 보여주는 그런 스코어였고 이번 경기도 복붙 경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번 경기 천안시티 역배승 그 다음 프렌 2.5 오버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경남FC 대 전남 드래곤즈. 경남FC는 지난 시즌 나쁘지 않았죠. 과연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반면 전남 드래곤즈는 지난 시즌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과연 첫 번째 경기부터 좋은 경기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가 또 하나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경남FC는 홈이점을 가지고 경기를 치릅니다. 공수에서 균형, 그 다음 효율적인 축구를 좀 우선시하는 그런 팀이죠. 역습축구 전방 압박도 괜찮습니다. 반면 전남 드래곤즈는 원정이랑 약점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지난 시즌 공격적인 축구 공수 균형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저 경남FC가 홈이점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지난 시즌의 경기력, 그다음 전남 드래곤즈의 지난 시즌 경기력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전남이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경남FC도 지난 시즌 아쉽긴 했지만 어느 정도는 했어요. 이번 경기 홈에서 잘 팬들의 응원을 좀 힘입어 조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저 인터 전남승 햄무 나 오버 보겠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워낙 공격적인 스타일이다 보니 경남이 홈에서 역습하면서 조금 화끈한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다음 경기 A리그 웰링턴 피닉스 대 시드니FC. 웰링턴 피닉스는 5경기 연속 승리가 없어요. 과연 홈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반면 시드니FC는 직전 경기 승리를 거두었죠. 과연 웰링턴에게 승리를 거둬 연승에 달릴 수 있을 것인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웰링턴은 홈이점을 가지고 경기를 치릅니다. 강력한 전방 압박, 점유율 축구, 높은 수비 라인을 형성하는 그런 전술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 시드니는 원정이랑 약점을 가지고 시작하고 강력한 전방 압박, 그러나 공격적인 축구, 최근 경기들에서는 수비 조직력이 강화하는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웰링턴 피닉스가 지금 5경기 연속 승리가 없긴 하지만 최근 공격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홈이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시드니는 지금 조금 어수선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전 이 경기는 웰링턴이 공격력으로 시드니랑 비빈다고 생각이 들고 좀 무승부 웰링턴이 역배라면 프렛 3.5라 하더라도 오바 보겠습니다. 웰링턴 피닉스가 수비가 안 좋기는 해요. 다음 경기 월드컵, 농구 월드컵 예선이죠. 아시아 일본 대 대한민국. 일본은 직전 경기 중국에 패배를 하였죠. 과연 홈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반면 대한민국은 직전 경기 대만에게 패배하였는데 과연 오늘 3일전인데 일본에서 승리를 거들고
일본에게 승리를 거두어 국민들에게 기쁨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인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일본은 홈이점을 가지고 경기를 치릅니다. 워낙 빠른 템포, 고효율의 3점슛, 양국 농구를 주로 하는 팀인데 과연 대한민국과 같이 괜찮은 경기라고 보여줄까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반면 대한민국은 원정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시작하죠. 대한민국 수비를 조금 중요시하고 이영준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하죠. 높이에서는 열습니다. 하용기, 이원석, 라거나 은퇴를 했기 때문에 일본의 높이에서는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없죠. 약세를 보일 겁니다. 나 외곽 슛 위주로 그래서 공격을 하죠. 높이에서 열세를 보이니 페인트 좀 말고 외곽에서의 좀 득점력으로 경기를 치릅니다. 그래서 외곽이 안 들어가면 좀 힘든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저는 이 경기는 일본이 높이 경기력 면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일본 승, 마인 승, 오바 보겠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이 3일절인데 이기려고 한다면 양궁으로 같이 따라붙지 않을까. 다음 경기 괌 대 뉴질랜드. 괌은 직전 경기에 호주에게 어느 정도 비벼주는 모습을 보였죠. 과연 홈에서 뉴질랜드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반면 뉴질랜드는 직전 경기 필리핀에게 승리를 거두었죠. 과연 원정에서 승리를 거둬 연승을 달릴 수 있을 것인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저는 괌이 홈 이점을 가지고 피지컬 농구, 외곽 농구를 좀 우선시하는 팀인데 귀화 및 혼혈 빅맨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비벼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 뉴질랜드는 원정이나 약점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괌보다 강력한 피지컬 농구를 실시할 것 같고, 워낙 피지컬이 다 좋죠. 그다음 리바운드에서 충분히 우위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외곽 농구도 괌보다 뉴질랜드가 훨씬 좋다고 생각이 들고, 전 아무리 괌이 홈이라고 하더라도 뉴질랜드가 모든 면에서 괌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24.5라 하더라도 뉴질랜드 승, 마인 승, 173.5면 오버 보겠습니다. 지금 괌이 경기력이 좋기 때문에 둘 다 달리지 않을까. 다음 경기 대만 대 중국. 대만은 직전 경기 대한민국의 승리를 거두었어요. 과연 홈에서 승리를 거둬 연승을 달릴 수 있을 것인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반면 중국은 직전 경기 일본에게 승리를 거두었죠. 과연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어 연승을 달릴 수 있을 것인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대만은 지금 홈 이점을 가지고 경기를 치르죠. 외곽 농구가 최근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아 선수 길백으로 인해 공수 밸런스에서도 안정화가 되었죠. 반면 중국은 원정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높이에서 확실히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워낙 높이가 좀 크죠. 그다음 수비 조직력도 이로 인해 강화가 되었어요. 저는 이 경기는 대만이 길백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길백이 빠진다면 그 타이밍에서 중국이 압도하는 경기력이 나오지 않을까. 중국은 키 큰 사람들이 워낙 많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워낙 대만이 중국에게 약하기도 했고 중국 승, 중국 마인, 언더까지 같이 보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마지막 경기 필리핀 대 호주. 필리핀 직전 경기 뉴질랜드에게 패배를 하였어요. 과연 홈에서 피지컬적으로 호주에게 승리를 거두을 수 있을 것인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반면 호주는 직전 경기 승리로 3연승을 달리고 있죠. 과연 필리핀에게도 승리를 거두어 4연승을 달릴 수 있을 것인지가 마지막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전 필리핀이 홈이점을 가지고 최근 좋은 도움 수비 및 압박 수비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다음 기아 센터의 활용도 좋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호주가 원정이라 하더라도 공수 양면에서 좋은 경기라고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 아시아에서 1왕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으면서 폭발적인 외곽까지 터지고 있다는 점에서 호주가 질 수 있는 경기지만 지진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저는 호주 승, 호주 마인까지 보면서 166.5를 원래 오버를 볼까 하다가 필리핀의 최근 좀 저조한 야투, 그 다음에 수비를 조금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언더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마인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홍구 승민승, 호주 7.5 마인 한 조합, 대구승, 전북 2.5 오바 한 조합 이렇게 가져왔고요. 고배당은 전북 마인, 대구 마인, OK저축은행 역배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형님들 시청이 끝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오늘 건승 합시다.